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다음 달에요. 수도권에 풀리는 분양 물량이 만여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보다 40%의 물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방 쪽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전세난이 더 심화된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과연 다음 달에 만 가구 이상이 풀리면 수도권의 전세난이 잠잠해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접수 받을게요. 궁금한 사항도 지금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궁금한 거 있어요. 한전부지 부동산 뉴스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뉴스잖아요. 그럼요. 근데 뭔가 삐걱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서 개발이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주변 부동산에 영향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강남구하고 이제 이게 신문 기사가 조금 좀 제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소리 나서 나온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네.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면 네.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성파구까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것이 그 강남구 안에서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한전부지 개발과 여러 개발에 의해 가지고 개발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자금을 내놓게 돼요. 강남구에서. 네. 그럼 그 자금 가지고 그 마이스라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개발 라인을 만드는데 그것을 성파구까지 이렇게 개발을 그 자금 가지고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이니까 그 자금 가지고 이렇게 성파구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지만 강남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강남구에만 해야지 왜 그것을 성파구에다가 같이 그 자금을 연결시키느냐? 왜 강남구는 빼고 니네끼리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를 개발해가지고 나온 돈은 우리 구에다 쓰겠다는 거고.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광역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송파구는 그 개발 라인에서 빠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소송을 들어갔을 때 이것을 완전히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지구단위 계획대로 해라. 이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광역 개발이다. 그러면은 뭔가 송파구와 강남구와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도 뭔가 개발 라인에 이게 연결이 광역적으로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잠실적으로 송파구 쪽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놓기는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뭔가 또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이게 되네 안 되네 삐걱삐걱 되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이냐 옆에 밑에서는 강남구로 만들어라 처 만대로 너네 송파구까지 못 간다 이거고 네. 송파구에서는 어쨌든 그럼 하게 되면 어떤 협의를 여기서 지금 송파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원점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쪽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의 협상이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지 간에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땅 갖고 내가 뭔가 집을 짓는데 이거의 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수익적으로 요거를 상업적으로 어떻게 옮겨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금에 대해서 강남구 전체를 개발을 여기만 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쪽 지역의 개발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단지 요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흐려지면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얼른 또 사시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외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시 강남구 간의 어떤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나 봐요. 이렇게 또 뉴스를 또 쉽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두 분 이게 지자체하고 서울시랑 싸우다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소송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네.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꾸로 한번 잡아봐야죠. 네, 역발상의 전략을 저희 쓰도록 할 텐데요. 그 타이밍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 어떤 타이밍이든 잡아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네,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네네. 네, 그거 구독 주공. 이제 관리 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열람 기간인데요. 그 매도 시기를 언제 매도를 해야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 네네. 한 가지 하고요. 아, 예. 그러고 분당구 정자동 8번지 네. 네, 파빌리온 그 오피스텔인데요. 파빌리온 오피스텔. 네. 네네네. 그게 43평인데 전용 네. 면적이 21평입니다. 네네. 3룸이고.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 네, 그것도 가지고- 매도 시점. 아, 이것도 매도 시점 궁금하시고요?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덕주공 한번 먼저 가볼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도로 지금 이제 고덕지구랑 이렇게 한번 이제 해봤는데요. 네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이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보고 갖고 있는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아, 13년 정도? 굉장히 네네.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오래 갖고 계셨으면은요, 뭐 크게 그 저거 없이 이제 그 어떤 투자 금액에 뭐 큰 문제 없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 보시게 되면 고덕지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여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2단지가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덕지구가 제일 지금 싫어하는 지역이 하남이죠. 하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옆에 강일지구도 있고요. 그 하남이 처음에 1300대 분양을 1200대 스타트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1600대까지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워낙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강남에서 외려 위례보다도 20분 안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이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어요. 처음부터도 하남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고덕지구가 조금 안타깝게 가격적인 면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평당 한 1800대에서 2000대 가다 보니까 고덕에서 비교하는 거는 위례예요, 위례. 위례가 네. 1700, 800, 900인데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고 또 다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남이 조금만 지나가면 분양가는 1300, 400대인데 지금도 1500대까지 뛰고 있지만 피붙어서 1600까지예요. 하고 네.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왜 1800이냐 이런 양옆에 사이드에서 딱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다 나쁘지 않은 곳에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철도 좀 가깝고 고덕지구 네. 3인데 관리처분 나면서 지금 갖고 있으신 지 좀 오래 되셨다고 하는데 몇 평형을 갖고 계신 거죠? 14평이요. 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분이 20평쯤 돼요. 정확히 20평 안 나올 텐데, 그죠? 거기 예, 조금 한 19.8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무상 지분 비례율을 몇 % 얘기하고 있어요? 떠도는 소문이? 그거 지분율은 안 나와 있고요. 그 평가 우선 금액이 지분율. 대강 한 3억 9천 한 500? 3억 500? 3억 9천 500 정도 나와요. 3억 9,500? 네네. 4억이 조금 안 돼요. 3억 9,500 정도 지금 해줄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매매는 한 4억 1,000, 2천 정도에 거래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거로 봐야 되냐면 지분을 이제 20평으로 계산하기 쉽게 딱 계산을 하면은 130% 정도 무상 지분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는 26평형을 무상으로 받는 그림이 되긴 해요. 네네. 현재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좋은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평당가가 4억 1,000에서 2,000으로 나눴을 때
20평을 120평을 나눴을 때 평당 한 1,600골 정도 되는데 여기 네네. 지금 1,800, 2,000짜리가 분양이 그래도 어렵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워낙 자금 갈 데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된 거예요. 지금 자금이 그 2만 세대가 이주하면서 집이 없다 보니까 이것까지 분양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1,600 되면 남아있는 그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갖고 있은 지 오래 되셨으면은 매입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저렴하게 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130%로 잡았던 어떤 퍼센트지가 마지막 가청산 때 말고 마지막 청산 때 오리지널 청산 때 이제 조합 네네.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입주까지 해갖고 청산할 그 마지막 청산 때 내 분담금이 조금 더 나오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은 손해 볼 일이 없으세요. 지금 지금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대형 평형으로 신청하셨나 봐요. 34평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10평 정도에 대한 분담금을 지금 내는 그림인 거예요. 2억 정도면 지금 무상 지분율이 대략 계산이 됐다는 소리인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34평이면 몇 평형을 더 내는 걸로 지금 받으셨나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담금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관리처분총회 그 책자에 보면은요. 2억인데 본인이 네. 이제 그 지분이 무상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사람 본인 입장에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2억이면 34평이면은 2억이면 지금 4억에서 6억이잖아요. 네네. 예, 6억이면은 아직까지는 먹을 건 좀 남아 있는 게 6억 나누기 34평 해보세요. 얼마 나오시죠? 그러면 뭐 한 1,800? 1,800 이상 여기 한 2,000대도 시장이 가니까 일단은 지금은 분담금이 2억 나오는데 본인이 원래 사는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더 저렴하잖아요. 네. 분담금이 조금 더 나와도 이득이니까 아파트 네. 그냥 받아가지고 가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관리처분 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4억 1천인 거 지금 현재 어차피 4억 1천인데 3억 9,500이 지금 본인이 받는다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를 1, 2천만 주고 사는 그림인 거예요. 워낙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럼 네네. 아직까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실제적으로 만약에 1,800, 1,900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 그림이 돼요. 이게. 네. 34평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70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을 건 남아 있는 거예요. 6억이라고 네. 하더라도. 이거를 네. 이제 매수하는 사람, 이 물건을 팔 때 매수하는 사람 중요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네. 사는 사람도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본인은 더 남아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네.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관리처분 네. 나고 나서 계속적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재건축이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들을 잘 세금적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매도 네.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방송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시면 또 관리처분 되고 나서 이주한 다음에 이주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재테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1년만 거주하면 되고 새 주택을 사신 다음에 1년만 거주하시면 되고 준공 후 2년 기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주 기간만 맞춰주게 되면은 국가에서 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현재 1년만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어떤 재테크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오셔가지고 세테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오셔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 모습은 아직 팔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또 하나 물어보셨죠? 네, 정자동. 요거는 네. 진정하게 분당 얘기하다가 한번 가볼게요. 분당. 정자동입니다. 정자동에 8번 집 8번지 파빌리온 오페스텔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잊으셨어요. 네네 잠시 잊었어요. 네. 고덕주공에 대해서 꽉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쏟아내셔야 해드리려고 되니까. 하다가 찾았습니까? 정자동에 지금 저기 파빌리온이죠? 네네네. 네, 정자동 파빌리온. 두산 이브 파빌리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요건 또 사신 지 오래 되셨나요? 2015년도에 샀습니다. 올해? 아니 2005년도. 2005년도. 네네. 2005년도.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 그렇죠. 2005년도. 미분양. 얼마 주셨어요, 이거? 그때 세금 꺼지면서 한 2억 3천? 2억 3천. 손해는 안 보셨네요. 근데 10년 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자, 네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네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주택이 요 파빌리온인데 요것은 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평형은 몇 평이시죠? 42평입니다. 42평형.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오죠? 네, 21평의 3룸이에요. 그렇죠. 21평에 3룸은 좋겠지만 42평에 전용률 50%밖에 안 나온다. 요 점이 조금 단점입니다. 이쪽에서는. 네. 아파트는 네. 75에서 80% 나오는데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오고 또 50%가 오피스텔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52, 3%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용률이 낮으면 뭐 그 건물 안에 다른 어떤 편의 시설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50%면 아주 적당한 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이쪽 분당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오피스텔의 기능보다는 주거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인데 네네. 매매가 자체가 지금은 현재 시세가 한 4억대? 이게 얼마 정도 지금 가고 있죠? 그 부동산 KB 부동산 거기에 4억 하가 4억 천, 높은 가격이 4억 5천 2, 3천. 이렇게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은 40 몇 평대인데 매가가 이제 되게 싼 거죠. 4억 몇 네. 천.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전용률이 50%니까 전용이 뭐 20 몇 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네네. 단점이 있고 이쪽 지역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상 정자역이 뚫리고 또 신분당선이 뚫림으로 인해서 뭔가 더 좋을 것도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가 80%, 네. 90% 육박을 하는데 네, 한 4억 갑니다. 4억. 그건 뭐냐면 사지는 않고 빌려 쓰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생각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를 시간이 되시면 매도를 네. 하시고 갈아타게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KTX가 KT가서 신분당선이 더 연장됨으로 더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려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시간이 되시면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네네. 저 다음 분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그 청라지고요. 청라지구. 네. 예, 거기 그 아파트 2011년도에 네. 분양받은 건데 지금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앞으로의 후회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그 호반 배려드림이 14블럭. 호반 베르디움 14블럭 예. 말씀 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러 가볼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4블럭이면은 베르디움 4차인가요? 그렇죠. 아, 14블럭.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청라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자, 예.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보시자면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호수 안쪽으로는 굉장히 주택이 좋은데 지도를 보니 알겠어요. 그렇죠. 이 네. 안쪽으로는 인기가 많은데 바깥쪽으로는 외려 부식되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기가 없다. 그럼 이 안쪽에 인기가 되게 좋은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중요시 여기셔야 되냐면 안에 이제 아파트가 브랜드 1등이냐 2등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더 샵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더샵 그러니까 좀 브랜드 있는 것들은 한 1,300대 이상 가고 그 밑에 거는 1,200대 그리고 그 가외 주변의 것들은 1,100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주택은 1,200대 이상 가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분위기는 뭐 차익을 내가 보려고 지금 현재 이 물건을 샀다든가 아니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제 더 이상 차익을 보려 그런다든가 이 청라지구나 이런 지역은요 지금 아파트가 송도지구에도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뛰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지금 뭐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1,200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분위기 예. 탈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앉아가지고 조금 더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재테크 차원에서 다른 걸 한번 노려볼 것이냐, 이미 여기서 차익을 낼 만큼 난 냈다 싶으시면은 다른 데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가 오를 때쯤 되면 다른 것도 올라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실입주 하시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좀 디테일한 걸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예, 일단은 조금 더 있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이 다 예. 1300대니까 예, 분위기는 괜찮아요, 아직. 예.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계속 분위기 살펴보면서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위치는 되게 좋은데 그 중간 지점이 훨씬 인기가 많고 그래서 네. 또 이 브랜드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이 위에 있는 그 더샵을 더 뛰어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항상 가격이니까 더샵이 올라가면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긴 한데 뭔가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중에 봤더니 뭐 5천 올랐더라. 그럼 딴 것도 5천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하. 여기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오셔가지고 내용을 다 봐야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변 지역에 나의 물건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수현님 어느 거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TV 볼륨 낮춰주시고요. 전화로 저랑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거 예. 궁금하십니까? 예. 어디 아파트 궁금하세요? 저기 어, 반포요. 반포? 네네네. 서초구 반포. 어떤 아파트? 네. 레미안. 에미안 그 퍼스티지? 퍼스티지를 네네. 20년 전에 샀어요. 아우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나이가 우리 부부가 많으셨- 나이가 좀 있어서 아, 이걸 좀 언제 팔아야 할지 팔기는 좀 아깝고 그렇지 아깝죠. 지금 자, 팔아야 할지 더 네. 가지고 좀 있어야 할지 이게 반포 2단지 재건축한 건데 그때부터 갖고 계셨나 봐요? 그 18평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20년 전이니까. 아이고 때도 버셨네요.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자 볼게요. 우선은 이제 레미안 퍼스티라는 이런 아파트는요 판상형 아파트 중에 1등입니다. 1등 가격이. 그러니까 매도하실 필요는 지금 당장 절대로 없는 상황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길 건너에 신반포 3차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계속 개발 라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긴 2주 세대에 의한 가격도 오르겠지만 지역 자체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레미안 퍼스티지는 매도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그래요? 예. 지금 왜 이걸 매도합니까? 하지 않는 게 더 자꾸 좋은데. 전화가 와요. 매도를 하라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고요. 앞으로도 가격 빠질 일은 없으니까 한동안은 예. 놔두시고 예. 혹시나 뭐 증여나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세금적인 부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만한 상황들이 있는지, 뭐 9억 넘어가는 거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시지만, 요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들어간 거라서 그 양도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세무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의제취득이 아니라 환산 가격이라 그래갖고 2005년도로 매입한 가격으로도 계산이 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중간에 옛날 주택일 때 지금 현재 주택일 때 이렇게 세금 내는 방법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전문인 부동산 상담 세무사를 찾아가서 양도세 세금을 내셔야지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올 거예요. 어차피 비과세라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 내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반인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거만 말씀드리고 매도 안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수현님 전화 계속 오는 건 인기 있는 매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미나 이용하셔서도요, 궁금증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2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전화 상담으로도 다 못다한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겠죠? 네네, 그렇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오셨다가 아, 저런 게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세금이 어떤 분들은 1억 나올 게 8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알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있는 법 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세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강남 3구에 대한 재건축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과 본인이 거주하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눠가면서 현실적으로 세테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모든 걸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오셔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1,000, 2,000이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얘기예요. 당연히 절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세요. 오늘 신한경제연구소 신하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정보 지금부터는요. 2077-6394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배은용 소장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강남구 도곡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최고의 마케팅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강남 핵심 지역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3호선 매봉역에서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도보 2분의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것은 월세나 전세 그런 걱정이 없고 향후에도 환급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집가 상승을 보면 약 2배 이상 오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 금액이 약 4천만 원대인데 향후 3, 4년 동안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매물 열어볼 거고요.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이슈죠. 재건축. 강남 서초. 강남 서초에 최고의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반포동과 대치동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들르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매물 매력 확인해 보시죠.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요. 올해 9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투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보겠습니다. 손 이사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나서볼까요? 네, 짧게 한 3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아까도 좀 전에 그 반포동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강남에 또 최고의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 매물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본 매물도 한번 주변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새로 건축된 신축보다는 구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축 분양으로서의 메리트,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 수요층들이 좋아하는 새 건물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인근 지역으로 신논현역이죠.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9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종합운동장까지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기존에 뭐 전철망이 많지만 9호선 2단계 구간이 또 추가로 연장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 주변이 격자형으로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전철망이 많이 지나가고 있었고 남북으로 지나가는 전철망이 이제 강남역에서 끊겨 있었는데 향후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반포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한창 서초나 강남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지금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분양가도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위치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하철역이 보여요. 일단 입지적인 여건 보겠습니다. 장점 좀 꼽아주시죠. 네, 그 전철 역세권이죠.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남쪽으로 조금만 더 한 8분 정도 내려가시면은 또 신논현역이 또 도보로 8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주변에 전철망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자,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뻗어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전철망이 더 좋아질 것이고요. 도로망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강남의 가장 주요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위에는 한남대교와 또 올림픽대로가 가깝기 때문에 강남과 서울 외곽 어디든지 이동하시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남역 상권과 또 지금 팽창하는 신논현역의 교보타워 상권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대 수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신분당선이 뭐 연장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개발 호재로 이 신분당선이 좀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 최고죠. 예, 강남역에서 지금 강남역을까지 이제 종착역으로 올라와 있는 신분당선이 향후에 이제 공사가 이제 빠르면 이제 올해 착공이 된다 그러면 용산까지 바로 다이렉트가 연결이 됩니다. 용산도 국제업무지구와 그다음에 용산공원 주변에 또 많은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산까지 만약에 강남에서 출발해서 용산까지 가려면 30분 이상 걸리는데요. 이제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개발 호재 그 외에 가까운 바로 반포동 옆에는 삼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는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같이 어울리는 국제교류 복합 지구가 준비되고 있고요. 또 강남역과 신논현역의 지금 상권이 지금 팽창을 하면서 신논현역 상권이 굉장히 커지는데 향후에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에 직접 상권을 형성을 해가지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것이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 북부로 연장이 되면서 아마 착공이 될 때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매물 옆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하로 또 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일부 지금 지상 구간에 있는 것은 공원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바로 본 매물의 옆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것이 또 공원화가 되면 매물에 가장 또 좋은 그런 호재가 될 것이고요. 또 강남역 중심에는 삼성타운, 삼성 본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는 또 롯데 물류부지가 있습니다. 삼성타운보다 더 큰 부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향후에 종상향과 더불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또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수요층이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영상이 또 큰 호재로 또 작용을 할 것입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나 특징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골조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고요. 총 16세대 중 5층 중 5층입니다. 네, 탑층이긴 하지만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또 이동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 임대 수요층들은 특히 고층을 선호합니다. 저층보다는 높은 층에 있어야 조망이나 채광이나 이런 통풍들이 잘 되기 때문에 높층을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1층은 또 주차장으로 또 구성이 되고 또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혼자 산다 하시더라도 그런 위험성 전혀 없이 보안성 굉장히 강화했고요. 더욱이
서측이 4m, 또 북측이 6m 도로를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양측에 주차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더욱이 전문 임대관리업체에서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를 또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임대해 놓으시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저도 고층이 좋더라고요.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지금 분양 나오는 강남과 서초권의 매물들 보통 이만한 평이면 3억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2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5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대출 2억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감안했을 때 계산한다 그러면은 연 한 5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가능하고 수익률 환산하면 8%,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자, 끝으로 반포동 다세대 주택 매수하실 때 유의사항 챙겨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축 분양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현지 일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도면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이나 층,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상승 부분도 염려해서 자금 계획도 꼼꼼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녀왔습니다. 이 매물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도곡동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7월이네요. 다음 달입니다.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정도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릴게요. 어떤 것들 짚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가 첫 번째 마케팅 요인입니다. 입지가 좋다면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이나 어떤 상품성은 가장 뛰어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입니다. 상품이 정말 3베이나 어떤 4베이 구조로 나오냐에 따라서 두 번째 어떤 중요한 부동산 마케팅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도곡동에 있는 매물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장점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입지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봉역에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이내에 새로 신축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매물의 희소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도보 2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그리고 향후에 3, 4년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4,500만 원의 소액이 들어가는데요. 소액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액을 투자했다가 오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디가 내놔도 팔 수가 있는 물건이냐,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지, 상품, 그리고 가격 모두 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팔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발 호재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 5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 토지는 구입을 조금 오래전에 했습니다. 옛날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밀어내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매물들은 최소 4, 5년 전에 구입한 토지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역시도 토지를 구입한 시기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매물을 분양받으신 분이 파실 때 뒤에 있는 분이 다시 매수를 하실 때 차익을 내실 수 있도록 가격을 적절한 선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입지적인 여건 들여다볼게요.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매물의 입지적인 여건 뭐가 있겠습니까? 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라는 입지죠. 그리고 입지 자체가 호재라고
강남구 도곡동에 있다라는 게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도곡동 또한 대치동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명품 학군 그리고 학원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도곡동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단대부고라든지 진선여고, 숙명여고 같은 곳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문 학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쾌적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전세금을 높게 내고 들어오는데 과연 빌딩 숲에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어떤 도곡공원이라든지 양재천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을 더 선호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고급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 전부 다 산을 끼고 있거나 어떤 천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매물도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배산 임수의 어떤 그런 풍수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앞에는 도보 5분 정도 걸어가면 양재천을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한 하루에 2시간씩 양재천을 좀 걷고 있는데요. 정말 이곳은 한강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자연 환경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함께 챙겨드릴게요. 도곡동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떤 것들 잡히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자체가 호재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개포주공의 재건축입니다. 앞으로 지금 10,000세대 이상이 이주를 진행하고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습인 저 모습에서 4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이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은 강남 2학군에 17개 학교가 묶여있는 같은 학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주공에 사는 사람들은 중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치, 도곡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큰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개포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뭐 9평에서 13평 정도의 임차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입지하고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을까요? 준공이 7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어제도까지 해서 5층 골조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7월이지만 조금 내장까지 마무리를 하면 8월 중순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총 5층 건물 중에 5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차가 있죠. 근데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전부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다시 건축주가 20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들도 원활하게 모두 다 주차가 가능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이고 또 향 역시도 남동향입니다. 그리고 3베이로 구성된 투룸 구조라서 어떤 신혼부부나 어떤 직장인들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매매 가격 살펴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원룸도 2억 초중반을 하고 있습니다. 2억 2천에서 3, 4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투룸이면서 3베이면서 2억 4,500에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매도할 것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원룸 대비해서도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금액이 2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면 소액 투자로 이거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전세를 한 다음에 2, 3년 후에 이 4,500만 원이란 투자 금액을 회수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 반전세나 이런 걸로 전환하면서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도곡동 매물 저희 살펴드리고 있고요. 매수하실 때 유효사항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 염두에 둘까요? 네, 얼마 전에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5층 중에 5층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과연 도로 사선 제한이 걸려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꺾인 매물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나오셔서 이제 골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게 꺾이는 매물인지 그리고 매복역에서 정말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요. 전화 주세요. 그리고 직접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도곡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에 투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대치동 매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갈까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앞에 또 도곡동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 겹치긴 하지만 특히 대치동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치동 이제 강남 집값의 1번지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집값의 1번지, 집값 1순위라 그러면 대치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대치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됐죠.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그 부유층들이 다른 곳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1순위 자리를 놓쳤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 1번지의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2, 3년 전에 분양했던 대치 레미안 청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2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과 지금 비교해 보면 무려 4억 정도, 3억 5천에 4억 정도의 가격이 상승해 있고요. 지금 15억 원대, 약 30평대가 15억 원대를 구성을 하고 시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집값의 1번지로서 지금 대치동 인근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또 새로운 아파트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겹칩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 학교가 그 교육타운.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주거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요. 또 향후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촌에 있는 매물들을 주로 살펴보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대치동 매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입지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어떤 거 꼽겠습니까? 네, 전철역 그 분당선 한티역에서 4,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분당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무려 환승 노선을 4개를 갖고 올라갑니다. 바로 아래쪽에 도곡역이 3호선, 바로 위 한정거장 선릉역이 2호선, 그다음에 선정릉역 한정거장 더 가면 9호선, 또 한정거장 가면 강남구청역이 7호선, 무려 5개 노선을 같이 경유해서 겹치기 때문에 전철망 굉장히 좋고요. 도로망 바로 위쪽에도 테헤란로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최고의 업무지구가 지나가고요. 또 우측으로는 영동대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또 가까이 있고 좌측으로는 강남대로와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쪽으로 남부순환도와 양재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로망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문 학군가 또 최고의 학원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방학 때는 애들을 보내가지고 유학을 보낼 정도로 교육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강사나 또 학생들의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 입지입니다. 네, 개발 호재들 챙기겠습니다. 이 지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재건축 이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재건축 이슈 굉장히 크죠. 가까운 곳에 이제 개포 재건축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저층만 12,000세대, 고층은 빼고요. 근데 최근에 8단지, 9단지 공무원 연금 공단이 갖고 있는 이 8단지, 9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요 세대만 현재 2,000세대인데요. 아마 매각이 되면 2, 3년 내에 또 이주가 또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대치동만 하더라도 음마아파트와 성경과 미도아파트 합치면 10,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5년 이상 꾸준히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특히 개포 이주 수요는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호재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또 가까운 바로 위쪽엔 삼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교류 복합단지가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삼성동에는 GTX 광역 급행철도죠. 이것이 일산과 그다음에 수서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의정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가까운 곳에 한티역에서 전철로 가게 되면 수서역이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곳엔 KTX 수서역세권 개발과 바로 옆에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 법조타운, 그다음에 동남권 유턴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의 직장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입지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더욱이 이 가까운 그 양재 IC에는 또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 있고 주변에 강남과 서초권, 송파권에 있는 개발 계획이 다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 개발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이 가진 매력도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준공 완료되려면 시간적인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1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사 막 시작이 됐고요. 총 18세대입니다. 6층 중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2층이니까 뭐 걸어서 올라가셔도 되겠죠. 1층에 이제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북측과 서측이 6m 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각지라고 그러죠. 토지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주차하시기도 편하고 특히 이제 양옆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풍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고요. 또 본 매물도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호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에 걸맞게 좋은 마감재, 최고급 마감재와 그다음에 좋은 인테리어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해 놓으실 때 굉장히 강점일 것이고요. 특히 이 본 매물도 전문 임대관리업체의 임대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해 놓으시기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챙기러 가겠습니다. 가격,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가격은 이제 3억대 초반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놓으실 경우에 2억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 자금으로서는 약 4,5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대출은 2억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5천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수익 한 450만 원 정도의 순수익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7% 이상의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또 플러스 시세 차익, 주변의 개발 호재와 이 교육 타운과 같은 그런 임대 수요층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대치동 매물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 생각해 볼까요? 준공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면 건물은 또 보실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땅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입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양측 도로가 6m가 접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주변의 개발 계획들과 더불어 본인의 그 투자 계획이 장기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보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중개업소를 꼭 들려서 임대 상황도 꼭 확인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대치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이제 세미나 일정 좀 안내해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를 오픈라인에서도 만나고 싶다. 이곳으로 오세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개최하는데요. 7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합니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유망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강연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2077-62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3가지 매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 점검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주세요.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함께했고요. 지혜나우징 배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